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. 막 엄청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재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. 예전에는 좋아했던 것도 별 감흥이 없고 뭘 해도 잠깐뿐이고 하루가 지나가도 딱히 남는 게 없는 느낌.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. 내가 게을러졌나? 의지가 약한 건가?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무기력은 단순히 게으른 상태가 아니야. 사람이 무너질 때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무너져. 소리 지르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손을 놓게 돼. 이제 연락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대충 하고 잠은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들어. 이건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내 안에 돌아가던 동기회로가 멈춘 상태에 가까워. 뭔가를 하면 결과가 있을 것 같아야 움직이고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버티는데 그게 사라지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져. 첫 번째는 몸이 먼저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어. 잠을 못 자고 계속 피곤하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뭘 해도 즐겁지 않다면 그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. 번아웃일 수도 있고 우울감이 깊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그냥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. 이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버티지? 야, 몸이 망가졌는데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하면 더 오래 간다.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밝을 수 없고 계속 피곤한 사람이 의욕적일 수 없고 몸이 방전된 사람이 매일 뭔가를 해내기는 어렵다. 그래서 무기력할 때는 제일 먼저 나를 몰아붙일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쉬고 있는지부터 봐야 돼.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고 쉬는 게 아니야. 휴대폰 보면서 밤을 새고 머릿속으로 계속 걱정하고 해야 할 일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누워있으면 그건 쉰 게 아니라 그냥 멈춰있는 거야. 두 번째는 의미가 사라졌을 때야. 처음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어. 돈을 벌어야 해서 시작했고 잘해보고 싶어서 시작했고 내가 뭔가 달라지고 싶어서 버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유가 흐려져. 일은 계속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노력은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비슷한 문제만 반복되면 사람은 쉽게 지친다. 이게 진짜 힘든 이유는 고통 자체보다 이걸 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야. 사람은 힘든 일도 버틸 수 있어. 근데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지면 버티는 힘이 급격히 줄어든다. 열심히 했는데 다시 제자리. 참았는데 또 같은 문제. 바꾸려고 했는데 또 비슷한 하루.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줄여.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아예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. 그게 무기력처럼 보이는 거야. 세 번째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을 때야.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삶의 통제감이 많이 없어져 있어.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에 끌려가는 느낌이 강해. 돈 때문에, 사람 때문에, 관계 때문에, 책임 때문에. 계속 밀리듯이 살다 보면 내 삶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. 그래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려면 거창한 목표보다 아주 작은 통제권을 다시 가져와야 돼. 이것만큼은 내가 정한다. 이게 필요해. 오늘 몇 시에 잘 건지, 아침에 뭘 먹을 건지, 운동을 10분이라도 할 건지,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쓸 건지,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을 건지, 어떤 일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건지. 작아 보여도 상관없어.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야. 무기력은 보통 내 삶이 전부 남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느껴질 때 커져. 그래서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내가 다시 가져오는 게 중요해. 네 번째는 혼자 고립될수록 더 깊어진다라는 거야. 자, 무기력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. 말하기도 싫고 설명하기도 싫고 괜찮은 척하기도 싫어서 그냥 혼자 있게 돼.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. 근데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생각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흐른다. 내가 이상한 것 같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멈춘 것 같은 생각이 커진다. 이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조언이 아니야. 그냥 사람과의 접점이야. 짧게라도 대화하고 밖에 나가고 누군가와 밥을 먹고 아무 얘기라도 나누는 것. 사람은 혼자 생각만 할 때보다 누군가와 부딪힐 때 다시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. 물론 아무 사람이나 만나라는 말은 아니야. 나를 더 지치게 하는 사람 말고 적어도 내 상태를 더 망가뜨리지 않는 사람. 그 정도면 충분해. 다섯 번째는 결과가 보이게 만들어야 돼.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미래가 너무 흐릿하게 느껴져.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온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안 보여. 그러면 뇌는 쉽게 포기 쪽으로 기운다.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. 오늘 뭘 했는지, 얼마나 잤는지, 얼마나 움직였는지, 어떤 생각이 반복됐는지, 어떤 순간에 제일 힘이 빠졌는지 이런 걸 적어보면 막연했던 상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. 사람은 막연한 건 못 견뎌도 보이는 건 조금 견딜 수 있어.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느꼈는데 막상 적어보면 버티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. 나는 계속 제자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록을 보면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보인다. 이게 대단한 변화는 아니어도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어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버텨야 할 것과 끊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야. 어떤 일은 버텨야 지나가고 어떤 일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을 망가뜨려. 이 구분이 제일 어렵다. 자, 그래서 무기력할 때는 이 질문을 해보면 좋아. 이걸 계속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나? 아니면 계속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들기만 하나?
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버텨도 나를 깎아먹기만 하는 일이 있어. 전자는 조금 더 붙잡아 볼 수 있고 후자는 내려놓는 것도 선택이야. 포기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. 어떤 포기는 도망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가져오는 결정일 수도 있어. 무기력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갑자기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.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계획표를 꽉 채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.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는 거야. 잠을 조금 더 자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기록을 조금 남기고 사람과의 접점을 조금 만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라도 다시 만드는 것. 무기력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세게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멈췄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이야.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작게라도 다시 선택하는 거야. 오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괜찮아. 하나만 다시 가져오면 돼. 내 시간 하나, 내 선택 하나, 내 몸 하나, 내 하루의 작은 부분 하나. 무기력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. 근데 내가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결정 하나를 다시 가져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힘이 돌아오기 시작해. 그리고 그게 시작이야.